이번 기말고사 때는 문제집 4권 정도 풀자. 그럼요. 응. 다품, 마풀, 센. 난 마지막 한 거는 내가 정할게. 센. 좀 더 난이도 높은 거. 괜찮지? 네. 알았죠? 4권 정도 풀고 합시다. 여러분 보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맞죠? 괜찮죠? 자, 잠깐 다시 일어났으니까 복습을 잠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유리함수는 기본형이 이렇게 돼 있고, 그지? 기본형의 K가 0보다 큰 경우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1, 3, 4분면 지나는 거하고 대칭이 있다는 거하고 점근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거. 그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2, 4, 4분면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역시 특징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랑 두 번째 특징을 잘 비교해서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뭔지 선생님 일부러 써줬어요. 이번에 올릴 테니까 아이 노트 필기를 시켜버릴까 보다. 쟤들이 참 보기만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정말. 자 어쨌든 간에 기본형을 했어요. 자, 기본형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Y는 형태는 어떻게 바뀌냐면 Y는 X분의 K였는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니까 이 함수가 Y 대신에는 Y-Q 여기서 아깝다. 여기 플러스 Q라고 했지만 Q는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P도 이렇게 플러스라고 했지만 양수가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X-P 이렇게 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최종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쉬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리함수의 값은 이제부터 뭐냐면 평행이동을 한 값 PQK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유리함수를 보면 항상 PQ는 얼마고 이게 점이야. K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심지어 K는 양수냐 음수냐만 대충 따져도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쉽게 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통분을 시켜요. 그래서 X-P분의 요거 Q에다가 X-P 되니까 QX 마이너스 PQ 더하기 K예요. 이런 형태로 바뀔 거야. Q가 만약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면 분모를 그냥 이쪽에 곱해주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형태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이 두 가지 형태에서 이제 여러분은 이 두 번째 형태의 일반형은 이렇게 많이 쓰죠. 책이 갑자기 없네. 밑에가 A인가? A, B, C, D, A, B, C, D. 거꾸로 쓰기도 하고 앞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 형태로 많이 써요. 알겠어요? 그럼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배운 건 어떤 거야? 배운 건 이런 거야. X 앞에가 얼마였어 여기? 분모에 X 앞에가 얼마였어 개수가? 1이었지. 맞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개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럼 이건 왜 있을까?
요 값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요. 요 값이 분모기 때문에 유리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리수를 내려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기는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볼 필요 없겠지. 그럼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프는 원래 이 K가 양수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0,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평행 이동을 했어. P, Q가 P는 양수고 Q는 음수라고 해보자. 알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이동시키냐면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유리함수는 누구를 찾을 거야? 제일 처음에? 외워놔. 선생님이 유리함수 뭘 찾아야 돼?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대칭축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은 원래 얼마였어? 기본형에서?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죠? 얘도 평행이동 하겠지. 평행이동이라는 건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준이 좀 바뀔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동시키는 거야. P만큼 이동시키고 Q만큼 이동시켜요.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뭘 그려? 얘가 뭐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점근선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점근선을 그리세요.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K가 아까 무슨 수라 그랬어? 0보다? 큰 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이 모양을 따라서 여기다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Y축하고 만나는 점도 좀 생기고 X축하고 만나는 점도 생기겠죠. X축하고 만난다는 건 Y가 얼마라는 거야? X축의 Y값이 얼마예요? X축의 Y값. 다시 여기도 이것도 잘 알아야 돼. X축은 Y가 얼마인 직선? 0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항상 X축은 Y가 0인 값이에요. Y축은 X가 0인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을 찾고 싶으면 뭘 집어넣어? Y에 0을 대입하시면 돼요. 요 점을 찾고 싶으면 X에 0을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0 되게 하는 거야. 분모가 0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누가 0이라는 거야? 그렇지. 분자가 0인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얘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얘가 0인 순간 모든 게 다 0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돼주면 Y도 0이 돼줘요. 원래 Y 값은 0이 되는 값이 있어 없어? Y가 0이 되는 값이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치? 근데 Y가 0이 되는 값이라는 건 결국 얘가 0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X가 0인 건 구하기 쉽죠? X에다 0 대입하면 D분의 B 이렇게 나올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거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 형태에서 P, Q 찾고 K 찾아서 그냥 형태를 가는. 알았어요?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일단 아이고 이번에 밑에 했었네. 아이 규칙성이 없어 그지? 규칙성이 없는 정도에 자꾸 이걸 떨어뜨리네.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알겠어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갖고 몇 가지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뭘 쓰냐면 나눈다. 실제로 나누면 돼요. 어렵지 않죠? 나눗셈 배웠으니까 2x-3을 x-5로 나누세요. 선생님이 유리식 맨 처음에 할 때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유리식은 나누는 연습부터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나누면 돼요. 그럼 여기 2배가 필요하죠? 그럼 2x-10 빼면 7 남죠? 그래서 나머지가 7이고 요게 몫이니까 요거는 몫이 2고요. 그 다음에 x-5로 나눌 때 나머지가 7입니다. 이렇게. 됐죠? 요게 사실은 제일 편하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선생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 방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효율성 얘기를 자꾸 해야 돼서 미안하긴 한데 시험 공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을 조금 추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기준이 누구냐면 기준이 얘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그럼 여긴 지금 몇 배가 돼 있어? 2배. 그러면 2x에 요 모양으로 보면 얘가 2x가 되면 여긴 얼마가 되어야 돼?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이 식이랑 이 식이랑은 항등식이니까 요 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10에다 얼마를 해야 돼? 플러스 7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편하죠. 여기 조금 더 편해요. 그러면 요렇게 분모니까 유리수니까 덧셈에 대해서 요렇게 계산해주면 요렇게 하면 얼마야? 2가 나올 거구나. 그걸 만들려고 사실 한 거니까 그죠? 나머지 여기는 더 이상 안 되니까 x-5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방법.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데 이건 좀 들어봐. 자,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요. 얼마야? 그게 p야. 봐. 여기 보면 p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 이 모양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요게 여기 얼마면 돼? 0이 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0이면 p가 나오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야. 알았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찾아. 분모 0이 되는 값 찾았어. 얼마? 5. q 값은 어떻게 찾냐면 이 값으로 찾아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c분의 a로 찾아야 돼요. 알았어요? c분의 a로. 알겠어요? 그래서 c분의 a로 찾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얼마? 2 이렇게 나와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k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식에서 보면 요게 없어져 주면 되지. x에 얼마가 들어가면 없어져? p가 들어가면 없어지니까 여기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5 여기 0 되는 값 얼마야? 5지. 5를 x에다 여기다 대입하면 5이 10 빼기 3이니까 7이죠? k는 7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건 쓸 것도 없이 y 값에 대해서 2 더하기 x-5분의 요거 7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요렇게 해주면 p, q, k 다 찾았어. 따라서 이 식 쓸 필요도 없이 바로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좀 찾아봅시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우고. 이럴 수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까다로운 거 예제 2번. 드디어 이제 분모의 개수의 1이 나와, 이거 2가 되어 있는 케이스죠. 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형태로 한번 나눠보면 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얼마 필요해? 2분의 1 필요하지. 그래서 2분의 1을 딱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x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빼면 2분의 5 나오죠? 2분의 5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쓰면 2분의 1 더하기 2x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5니까 여기가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2분의 5 이렇게 나와. 맞나? 맞죠? 참 헷갈리네 이렇게 쓰니까. 2분의 1 맞죠? 잠깐만. 2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이게 2분의 5가 되니까 잠깐만. 이거 빼면 이렇게 쓰니까 통분하면 여기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1 통분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써본 적이 없었네. 해보자. 잠깐만. 여기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이 필요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 이렇게 되네. 2분의 3 되네. 2분의 3 돼야 되는데 왜 2분의 5가 됐지? 아 여기 5죠? 이게 아니네. 이거 통분하면 안 되네요. 2가 얼마가 되어야 되지? 2분의 5 이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가? 그렇게 되면 헷갈리네.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호, 차수가 낮은 나눗셈을 잘 못하네. 이거 나눴을 때 2분의 5. 아 여기다 2분의 5를 여기다가 2분의 5를 쓰는 거군요. 이렇게. 되었네요. 그대로 쓰는 거네요. 이렇게 쓰는 거네요. 2분의 5가 남았으니까 2분의 5 써야 돼. 2x 마이너스 1로 남았어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거 통분하면 2x 마이너스 1분의 여기가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가 돼서 딱 2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간편하진 않네요. 그죠? 네. 두 번째 형태를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2x 마이너스 1 여기가 2x가 되려면 2분의 1로 하고 2x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지. 네. 맞아? 그럼 2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2분의 5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2분의 5가 필요해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2분의 1 되고 선생님 보통 이 방법으로 많이 풀다가 보니까 이건 담임쌤은 처음 해봐. 세 번째 형태. 자, 분모 0 되는 값 얼마? 2분의 1. PQ를 한번 구해봅시다.
당연히 2분의 1 되죠. 2분의 1 돼. y 값은 앞에 개수라 그랬지?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k 값은 얼마냐면 요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가 돼서 여기 k인데 정확한 k 값은 얼마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요 식은 항상 몇 차식으로 써야 돼? 1차식으로 써줘야 돼. 1차식의 개수가 1인 형태로 써야 돼. 그래서 2로 묶어내서 2를 이쪽으로 올려서 4분의 5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k 값은 얼마가 되냐면 요게 2분의 1이 되고 요거까지 이거 쳐준 거야. 그래서 요 값이 2분의 5가 되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살아있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4분의 5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x-2분의 1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는 x-2분의 1에 2분의 1x 더하기 1 이런 함수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기본 형태가 x분의 k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y는 밑에가 a인가 봐. 밑에로 합시다. 그게 좀 편한가? 책에 있는 대로 하자. 책에는 어떻게 돼 있어? 좀 넘겨봐. 한 장 더 넘겨. 여기 있다. 밑에가 a지? 자 봅시다. p 값은 어떻게 구한다? pq. 분모가 0이 되는 그렇죠. 봐. 적어도 이건 기억해야 돼.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p 값은 어떻게 구해? 분모가 0이 되는 값.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0이 되는 값이 첫 번째 p 값이야. 두 번째 q 값은 어떻게 구해? 그렇죠. 이거 분모의 개수와 분자의 개수의 그 비율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a분의 c 됐죠? k 값은 이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다 대입하는데 요것도 같이 써주는 거예요. a분의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분의 bc 더하기 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거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유리함수가 끝났는데 이걸 못 찾고 있다. 가만히 안 두겠어. 알았죠? 오케이. 요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라이트센? 오케이. 여러분 라이트센 아니죠? 응? 라이트센은 이번에 안 사지 않았어? 저는 건가?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렇게 풀고 요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어떻게? 요거를 점 찍고 여기서 뭘 그려? 점근선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이 k 값이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의역은 당연히 기본형에서 정의역은 누구랑 생략됐어? x에선 누구? 0. y에서는 0이 생략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의역에서는 그렇죠. p가 생략되겠죠. 치역은 q가 생략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PQ는 값이 나올 수 없겠구나. 그게 바로 정근선의 교점의 의미예요.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요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직선.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P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대칭점은 이 점이고.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쓰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이게 대칭축의 형태예요. 여러분 요건 달달달달 외워놓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오늘 유리함수를 끝낼 수 있을까? 지금 몇 시지? 47. 선생님 오늘 답품을 뽑아서 줄 테니까 그거부터 하자. 만약에 너희들 책 안 가져오면 마플 시너지 뭐 다 뽑아서 줄 거야. 그러니까 상가 해서 해. 처음은 답품 먼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 풀고 센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난이도 높은 거 하나 할 거예요. 알겠죠? 그때 가서 봐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예제가 이제 유형별 예제로 한번 해봅시다. 최대 최소예요.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자 봅시다. 여기가 뭐 P, Q라고 하고 K가 양수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최대값 존재해 안 해? 어디까지 올라가? 무한히 올라가겠지. 그래서 최대값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값 존재해 안 해? 아니. 무한히 내려가지 그지? 최소값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정의형. 그렇죠. 구간을 정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구간을 정해줄 거예요. 구간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해줘요. 만약에 알파에서 베타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랑 여기만 살아남는 거지. 최대 최소 존재할까 안 할까? 아직 최대가 올라가는 데가 있고 최소가 무한히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P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P가 P라는 점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최대 최소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간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P 값을 벗어나게 주어져. P가 여기고 Q가 여기, 그러니까 알파 베타 미안해. 알파 베타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 따라서 그려지는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 함수가 감소함수면 작은 값이 더 크고 큰 값이 더 작죠.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면 결국은 이 함수로 y는 fx라고 할 때 f 알파와 f 베타를 구해내야겠죠. 그래서 큰 값을 최대, 작은 값을 최소라고 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단 k가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야. k가 양수면 감소함수이므로 f 알파가 최대, 작은 값이 최대, 큰 값이 최소가 나오겠죠. k가 음수면 증가함수이므로 알파일 때 최소, 베타일 때 최대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나오긴 하지만 정리해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차피 이게 두 값을 구해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만 구해야 되면 둘 다 구할 필요 없이 k 값은 알고 있으니까 아 양수야? 감소하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암기 안 하시면 결국 값을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져. 수학은
암기를 안 해도 답을 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는 구간을 반드시 주어질 테니까 그 구간에 맞게 잘 결정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잠깐 풀어줄 테니까 여기 있는데 구간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A, B라고 하고 최대 최소를 구해서 둘을 더하래. 그쵸? 일반적으로 그냥 일단 보는 순간 답은 뭐 너무 명확해요. 답은 너무 명확해요. P값 한번 구해볼까? PQ 구해보자. 얼마야? 2랑 3. 그렇지. 분모가 0이 되는 값과 Q는 요거 개수분의 요거 개수니까 3이죠? K값도 구할 수 있어요. 있죠? 여기 0이 되는 값 얼마? 2를 여기다가 대입해줘요. 그럼 얼마예요? 8이가 나와? 오케이. 그럼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0보다 커요. 크죠? 그러면 감소네요. 2라는 점은 이 안에 있지? 않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또 문제를 푸니까 천상 한번 그려봐 줘야겠죠, 그죠? 2, 3에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답을 훨씬 더 정확하게 빨리 풀어내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여기다 점근선을 그리고 K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 3, 4분면 형태로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1, 3, 4분면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요. 그러니까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어서 요거만 살아남는 거지. 빨간색 선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였을 때 생기겠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졸려라. 이제 갑자기 바뀌었네요. 준혁이랑 바꿨어. 준혁이는 이제 잠이 안 오고 여기들은 계속 졸고 이제 졸고 막 1일 때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되고 얘가 최대값이 돼요. 따라서 둘을 더하면 이렇게 답을 내는 거죠.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요거 구하고 사실은 요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2만 딱 보고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따라서 그냥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얼마 구해? 1 구하고 1 대입해서 얼마 구해? 마이너스 5 구하고 그죠? 그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 답은 이렇게 그냥 내게 될 거예요. 다음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역함수하고 합성하고 그래프의 직선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수업은 잠깐 멈춥시다.